물질의 전기적 성질 요거 해요. 74쪽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건 지각의 구성 물질, 생명체 구성 물질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 신소재를 개발을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앞에 지각이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원래 있는 거고요. 원래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고, 자, 그래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요. 요즘에 반도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이제 반도체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제 전기적 성질에 따라 이제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원자 구조는 양성자가 들어가 있어서 원자핵은 플러스성을 띠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성을 띠는데, 원래 얘네 둘이 숫자가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전화를 떼, 원래. 그래서 원자는 자체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플러스성과 마이너스성 그게 같아요. 전하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박된 전자들은 원자에게 꽉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다 그러면은 11번이고 양성자가 11개고 전자가 11개죠. 껍질이 있어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그 다음 껍질에는 8개까지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봐봐. 다른 애들은 속박된 전자야. 그러니까 원자에게 꽉 묶여있는 전자인데, 얘는 꽤 멀리 떨어져 있죠. 그쵸? 요거는 잘 떨어져요. 그래서 요런 애가 자유전자가 됩니다. 속박되어 있던 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 요런 전자는 주로 이제 원자과 전자였던 애들이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엔 자유전자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전자가 9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 상태고, 그 다음에 리튬은 전자가 3개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잘 떨어져. 왜냐하면 플러스 3밖에 힘이 안 돼. 얘는. 이걸 잡아당기는 힘이 플러스 3밖에 안 돼. 근데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플러스 9죠. 이러면은 잘 안 떨어져. 그러니까 금속인 애들은 요게 원자과 전자가 1개 내지 2개, 뭐 알루미늄은 3개, 이런 애들은 잘 떨어져요. 그래서 금속은 자유전자가 잘 생겨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자유전자가 되는데, 자유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물질 내의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라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전자가 막 이동을 해 가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자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물질은 자유전자가 많으면은 도체가 돼, 도체. 그러니까 이거를 금속 그 원소로 따지자면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준금속 원소 이렇게 따지는데,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에서는 도체라고 불러, 도체. 전기가 잘 통하면 도체가 되고, 전기가 잘 안 통하면 부도체나 절연체가 되고, 전기가 어느 정도 통하면 반도체가 돼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아 전류가 잘 흐르면 도체. 이때 전기 전도성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애들은 대부분 금속, 거기에다가 뭐 흑연 이런 것도 금속은 아니지만 흑연이 들어가긴 합니다. 전기가 통합니다. 근데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잘 흐르지 않아.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낮고, 뭐 금속으로 안 된 애들, 고무, 유리, 뭐 종이,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부도체가 되고요. 반도체는 어느 정도 자유전자가 있어서 특정 조건에 따라
자유전자가 생겨 전류가 흐른다. 도체보다는 전기전도성이 낮고 부도체보다는 높다. 그거에 규소나 절마늄 등이 있다. 이거는 원소긴 한데 이런 원소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거예요. 순수한 반도체는 규소나 절마늄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규소는 원래 준금속이죠, 준금속. 그러니까 이거를 원소로 구분할 땐 중금속이라고 분류하는데, 이거 어떤 물질, 전기적 성질에 의한 물질로 구분할 때는 반도체로 구분하는 거예요. 용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자, 이거 중요한데, 얘가 반도체긴 한데, 자유전자가 매우 적어서 부도체에 가깝다. 부도체라는 말이 아니라 부도체에 가깝다 이런 얘기야. 전기 잘 안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규소들이 각각의 공유결합을 해. 공유결합을 하면은 얘가 서로 이 원자핵들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얘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이제 공유결합을 이제 4개를 하는데, 이렇게 4개를 하는데, 공유결합은 자유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자유전자가 매우 적어. 순수 반도체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아요. 전기 전도성이 낮다.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서 물질 내 자유전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낮다.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낮아요. 순수 반도체는 규소만으로 되어 있거나 절마늄만으로 되어 있으면 순수 반도체인데, 14족이 탄소가 있고 밑에 규소가 있고 밑에 절마늄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준금속이면서 순수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얘가 전기 전도성이 너무 낮으니까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 전도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게 좋은 거고 불순물 타면 나쁜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불순물을 타서 전기 전도성을 좀 증가를 시켜야 돼. 그래서 그 불순물로 들어가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는 애를 불순물로 넣는 경우가 있고,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애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애는 인이나 비소나 안티모니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밑에 인 있고 비소 있고 안티모니 있는데, 요런 거를 넣어주면, 봐봐, 여기 그림이 없는데 그림이 좀 있는 게 좋은데, 이 4개는 하나 둘 셋 4개는 공유결합을 해요.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지, 그쵸? 이 남는 애가 뭐가 되는 게 남는 애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자유전자가 돼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근데 P형 반도체는 하나가 모자라게 넣어요. 3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애랑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는데, 여기 있는 애랑은 공유결합 안에 여기 빈자리가 났어요. 빈자리. 이 빈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해요. 양공.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으면 전기가 잘 통하냐? 봐봐, 이게 빈자리가 여기 있어. 그럼 전자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채워. 그럼 채웠죠? 그럼 여기 또 빈자리가 되지. 그럼 얘가 또 채워. 그럼 여기 빈자리가 되지. 빈자리가 있으니까 전자가 자꾸 채우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N형 반도체의 N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네가티브를 의미해. 네가티브. 마이너스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P형 반도체면 여기 인이 P잖아요. 인이 기호가. 인이 들어가면 P형 반도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인이 들어간 거는 N형 반도체예요. 이 P는 이제 포지티브 이런 거 약자야. 그래서 양공이 있는 애가 P형 반도체예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습니다. 양공.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는 둘 다 전기가 잘 흐릅니다. 순수한 반도체보다.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전기를 날라주는 거고,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날라주는 거예요. 양공이. 어렵죠. 이런 거는 이제 처음 보니까 어려운데 어쩔 수 없죠. 처음 보는 게 나오면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자,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하고 그러니까 음전할 때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 전기력 쓰면 되겠습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물질 내에 자유전자가 매우 많이 존재하면은 도체가 되는 거고요. 전기 전도성이 낮아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 부도체가 되고, 전기 전도성은 도체보다는 낮은데 특정 조건 내에서는 자유전자가 생겨 전류가 잘 흐르면 반도체가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순수 반도체에서 불순물을 첨가하여 무엇을 높인 전기 전도성을 높이는 거죠. 전기 전도성을 높이는 것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비소, 안티몬 뭐 이런 거는 N형 반도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을 첨가하는 것이고요. P형 반도체는 이제 순수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모자란 걸 넣는 거죠. 4개에서 모자란 걸. 붕소, 알루미늄과 같은 걸 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넣는 거죠. 맞네.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일단 만든 다음에 그걸로 반도체 소자 이런 걸 만들어요. 반도체 소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데, 일단은 요 문제 좀 풀고 좀 하겠습니다. 자, 외울 게 많아서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78쪽. 원래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부 다 공유결합하고 있어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데,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남았죠? 이게 자유전자여서 이게 잘 흐른다. 이건 N형 반도체. 하나가 모자라죠? 그러면 그거를 빈자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양공이라고 해요. 양공. 양공이라고 하는 걸 채우면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무선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원자들 사이에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고, P형 반도체는 뭐뭐가 이거는 N형 반도체 일단 써야 되고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 N형 반도체고, 근데 P형 반도체에서도 빈자리를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전자가 빈자리를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다. 그래서 내신 탄탄에 1번부터 일단은 7번까지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이오드 이런 건 아직 안 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할 수 있어요. 해보시고 1번부터 7번까지. 얘는 원자 핵이고 얘는 전자고요. A는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맞는 이야기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A와 B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다. 근데 이거를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A는 이렇게 향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향하는 거여서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이해하실까 이거? 이거 아니고, 얘랑 얘랑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고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 원자들이 결합한 경우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A가 존재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다. 자유전자가 있다. 4번.
자유전자가 많으면은 이제 전기전도성이 커져서 도체가 되는 거다.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고, 도체는 반도체보다 물질 내 자유전자가 많고, 고도체는 물질 내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맞고,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도체보다 전기전도성이 높아.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도체는 너무 잘 통하는 거고요. 전기전도성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도체보다 높아지는 건 아니고, 도체, 고도체, 반도체는 물질 내의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유전자가 많으면 이동을 하면은 전기전도성이 높고 도체가 되고, 적으면 이제 부도체가 되고요. 근데 이게 얘는 도체인 거 아시죠? 그럼 얘는 불이 들어올 거고, 얘는 가다가 안 흐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안 흐르는 거예요. 얘도 아니고, 얘 때문에 아니고, 얘 때문에 아니고, 얘는 유리 때문에 안 되고, 뭐 1번 답이죠. 구리나 알루미늄이 도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다일 때, 그러니까 P를 연결한 다음에는 다죠? 다는 P 연결했을 때죠? 이게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라에서는 P를 Q로 바꾼 거죠? 얘가 전기에 더 잘 통하지? 그러면은 라의 전기 전도성, 그러니까 Q의 전기 전도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근데 얘가 전기가 통하긴 했으니까 부도체라고 보기는 어렵지. 전기가 통하긴 했잖아요. 전기 전도성은 Q가 더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물질 내 자유전자는 그럼 Q가 더 많은 거죠. 근데 P가 많다라고 디귿 보기에 되어 있으니까 답은 2번 고르셔야 되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른 게 자유전자가 더 많은 거고요. 순수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부도체에 가깝다. 이게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부도체라는 말이 아니라 전류가 잘 안 흐른다, 뭐 이런 뜻이야. 부소와 절마늄은 순수 반도체에 속한다. 맞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네, 다. 순수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이 낮은 까닭을 화학결합과 관련주어 서술하시오. 화학결합은 이제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이나 이런 건데, 이게 4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결합 하고 있어서 자유전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자유전자 너무 적어요. 그 전류가 잘 안 오는 거죠. 전기전도성이 낮은 거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나요? 1번에 반도체 종류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 3가지 중에 불순물 첨가하지 않았대. 그러면 이제 순수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근데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가 첨가하고 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5개면 전자가 하나가 남는 거고, 남으면 네가티브 전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거는 이제 P형 반도체가 돼야 되고, A가 순수 반도체고, B는 A보다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첨가하는 불순물의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B가 C보다 1개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C가 B보다 2개 많은 거예요. C가 B보다 2개 더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C는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고 B는 3개짜리니까 1개 더 많은 게 아니라 2개 더 많다. 고쳐놓으세요. 답 3번 하시면 됩니다. 알듯하죠? 그쵸? 반도체 소자는 또 외울 게 또 많아서, 그래서 반도체 그래도 소자 해야 되네요.
자, 반도체 소자를 하겠습니다. 76쪽. 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어떤 전기 부품, 전자 부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전류를 제어하거나,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뭐 이제 안 흐르게 하거나, 신호를 증폭하거나 스위치 작용을 하거나, 데이터 저장하는 등 전기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소자, 이런 걸 반도체 소자라고 해요. 반도체 소자. 반도체 소자의 재료. 대표적인 반도체는 규소. 규소가 많이 필요해요. 규소. 규소는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산염 광물. 그런 데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규소가 원래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 SI 이렇게 실리콘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반도체 그런 산업이 발달한 데를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반도체 산업이 많이 발달한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반도체는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뭔가 약간 지식이라도 있어 보이니까 약간 뭔가 프로그래밍이 돼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 있고요. 자, 간단한 것부터 이제 다이오드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가 있는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결합하여 만듭니다. 다이오드는 한쪽은 N형 반도체, 한쪽은 P형 반도체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 근데 그거는 뭐 할 수 있냐면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전자부품. 뭐 이런 게 이제 어댑터 뭐 이런 거 있죠. 어댑터. 뭐 이런 거에 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니네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게 다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긴 해요.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아요. 양공. 비어있는 양공이 많아요. 얘가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긴 다리가 플러스입니다. 긴대가. 이렇게 걸어주면, 잘 봐. 자유전자가 요로 이동을 해 가야지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건데, 여기가 플러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요쪽으로 잡아당기고요. 얘는 양공은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서로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N형에 결합되어 있고 마이너스 극이 P형에 결합되어 있으면 전류가 안 흘러요.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안 흘러. 그런데 얘가 거꾸로 연결되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전자가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서 양공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이동할 수 있어요. 요럴 때는 흘러. 그러니까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흐르는데 반대 방향은 안 흘러.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교류라는 게 원래 이제 건전지 이런 거는 직류 전원이고요. 교류는 보통 이렇게 물결 표시하는데 요거 이 콘센트로 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교류 전원이야. 여기 꼽아서 쓰는 거는. 근데 이렇게 교류라는 거는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이오드를 통과하잖아. 그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거야. 이거 직류입니다. 직류. 그래서 하여튼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이런 거를 이제 정류작용이라고 정류작용. 써놓으세요. 정류작용.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이런 게 다 쓰인다. 요거 충전할 때 이런 거 꼽는데 여기 뭐 장치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다이오드가 있어서 교류로 왔는데 여기가 교류로 왔는데 얘를 직류로 바꿔서 여기 충전하는 거. 입니다.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는 얘도 이제 그 불순물 반도체를 이제 결합한 건데, 요거 잘 보면 긴 다리가 있고 짧은 다리가 있거든요. 네. 긴 다리는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되고 짧은 다리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얘는 에너지 차이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여서 빛이 나요. 빛이. LED는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다르다.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있으면 첨연색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영상 표시 장치, 뭐 조명 장치에 사용된다. 요거는 LED인데 요거는 OLED잖아요. 요것도 발광 다이오드가 맞는데 요거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게 O가 올게닉이라고 하는 거, 유기물의 약자거든요. OLED는 자체적으로 빛이 나오는 소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휘어질 수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에서,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에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얇고 가벼우면 휘어진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OLED.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결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개만 결합하는 건데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얘는 세 개 결합합니다. N, P, N 뭐 이런 식으로 세 개 결합합니다. 다리도 세 개 있고, 근데 얘는 증폭작용을 한다.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증폭작용하고 스위치 작용을 한다.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쓰여진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쓰여진다. 근데 저런 거를, 저런 소자를 하나의 그 회로를 하나의 기판에 막 여기다 집어넣는 거를 직접 회로라고 하고, 적이 이제 쌓였다라는 거야. 쌓였다. 밀집해서 쌓여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이제 직접 회로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게 있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고, CPU로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저항 하나를 직접한 회로이다. 저항, 이거 합쳐. 이거를 하나로 직접한 회로이다. 근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메모리, 입출력 장치 등 하나로 만들어 컴퓨터 작동을 제어하는 직접 회로이다. 아무튼 얘는 연산을 하고, 얘는 이제 메모리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있죠. 도체는 주로 금속이죠.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도체는 절연 소재로 사용되는데 고무 이런 거 전기 안 통하게 할 수 있고요. 세라믹이라고 하는 건 이거 도자기야, 도자기 같은 건데 이것도 전기 안 통하게 하는 거고, 유리도 전기 안 통하죠. 반도체는 온도, 습도, 압력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의해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다양한 반도체 소자로 제작되어서 각종 센서, 자율주행 장치, 태양광 발전 장치, 인공지능 장치 등 첨단 기술의 핵심 소재에 활용된다.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요.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위칭 작용을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그래서 전기 잘 통하는 거 도체로 사용하면 되고요. 부도체 이거 이제 합선되거나 감전될 수 있으니까 고무로 이렇게 감싸놔야겠죠. 터치 스크린은 이제 투명 전극과 강화 유리 이렇게 되어 있고, 둘 다 이제 반도체, 이건 부도체, 유리는 부도체죠. 투명 전극은 반도체. 태양 전지판, 태양 전지는 반도체인데 그거를 코팅을 해 놓거든요. 그런 거는 부도체. 외부로부터 태양 전지를 보호한다. 반도체를 활용한 센서, 온도 센서가 있고, 압력 센서도 있고, 가스 센서 있고, 적외선 센서 등이 있다. 적외선 센서는 뭐 온도 측정하는 거고, 가스는 이제 특정 가스가 이제 누출됐는지 알아보는 거고, 압력 센서는 압력에 따라 반응하는 센서고요. 온도, 습도 센서도 있다. 자, 4번, 5번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해봤죠. 예,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 수가 있어.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합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이제 뭐 LED인데 빛이 방출되는 거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컴퓨터 작동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직접 회로이다. 뭐 이건 외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선 내부를 구성하는 구리는 전기전도도가 크고 그런 건 도체죠. 외피로 사용하는 고무는 전선 외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부도체가 되죠. 무엇은 전기전도도가 달라진다.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 반도체는 각종 센서에 이용된다. 있었죠. 넘겨서 78쪽. 자, 여기 스마트 기기에 이제 약간 쉬워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OLED 패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터치 스크린은 반도체, 강화 유리는 부도체. 그 다음에 방수, 뭐 니켈, 크롬 뭐 이런 거 도체고, 배터리는 리튬으로 되어 있는데 리튬도 도체고, 여기 이제 메모리 직접 해고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케이스 알루미늄은 도체고, 플라스틱은 부도체고.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OLED나 터치스크린, 메모리 직접 회로에는 반도체 소재가 사용이 됩니다. 반도체 소재가 사용된다. 자, 아까 7번까지 했으니까요. 네. 얼마 없네요. 8번부터 11번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8번부터 11번까지 먼저 풀어보자. 8번에 요건 다이오드, 요건 트랜지스터야. 뭐 그림을 좀 아셔야지 이거는 되죠. 네, 요런 건 다이오드, 요건 트랜지스터다. 다이오드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게 아니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가는 틀렸고요. 나의 회로에서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리를 설명하기는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아무튼 여기서는 증폭작용을 합니다. 가와 나 모두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흐르게 하거나 뭐 이것도 스위치 작용 하거든요. 예. 흘렀다 안 흘렀다 그 제어할 수 있다. 뭐 맞는 표현이죠. 4번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전선인데 내부에는 도체를 사용한다. 맞죠? 나는 빛을 받으면 전압을 발생시키는 소재는 반도체이다. 맞고요. 이것도. 나와 나 모두 부도체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얘를 코팅하거나 이것도 표면을 코팅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는 부도체가 사용이 됩니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인데 케이스에는 알루미늄은 도체다. 뭐 알루미늄이 사용되면 그거 도체긴 하지. 도체고, 방수 소재의 니켈은 전기 전도도가 낮다. 니켈은 금속이거든요. 니켈을 방수 소재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수 소재는 이게 틀렸지. 방수 소재는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로 사용하겠죠. 니켈은 전기 전도도도 높고 틀렸고, 디스플레이에 이용되는 OLED는 반도체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소재가 맞습니다. 기억디그 3번. 그 같은 니켈은 뭐 방수 소재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뭐 전기 전도도가 낮은 게 아닙니다. 높은 겁니다.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도체는 이러한 일을 한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 모두 활용한 제품 한 가지 쓰고 이 제품에서 각각 소재의 역할을 쓰시오. 모범 답안에는 디스플레이 장치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네, 뭐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기 디스플레이 장치 쓸게. 디스플레이 장치. 근데 이제 도체는 전선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써도 도체는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도체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한다. 부도체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한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화면의 빛을 방출한다. 뭐 LED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반도체는 화면의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전자제품에는 이제 다 쓰이지. 도체, 부도체, 반도체 다 쓰입니다. 전자제품은. 이렇게 하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1등급 도전 할게요. 1등급 도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거 한 다음에 1등급 도전 할게요. 미니 테스트 이거 좀 풀어봐 주시고, 네, 이거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주시고, 결합 A는 금속 결합이다. 이런 건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고,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존재하지 않아. 이 그림상 존재하지 않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원자과 전자가 규소가 원래 하나, 둘, 셋, 넷이야. 근데 옆에 있는 애랑 공유를 하다 보니까 8개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원래 원자과 전자 4개인 애입니다. 그 니은디귿 4번. 그 다음에 지금 구리선이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를 거고요. 전기적 성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길이와 단면적을 측정하여 전기전도도를 계산한다. 여러가지 물질로 바꾸어가면서 전기전도도를 계산했다. 그랬는데, 이 실험에 대한 설명. 기억은 알루미늄보다 전기전도도가 작은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가 부도체잖아요. 전기전도도가 얘가 작아야지. 기억은 알루미늄보다 전기전도도가 작아야지. 구리, 알루미늄과 같이 전기전도도가 큰 물체를 도체라고 한다. 도체라고 하죠. 물질 내 자유전자는 고무가 많다. 고무는 부도체니까 많지 않죠. 기억리은 3번. 그 다음에 도체, 전원체,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구리는 전기저항이 작은 도체다. 작으면 도체가 맞지만, 구리는 전기저항이 작은 도체 맞네. 도선의 피복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부도체죠. 부도체, 반도체가 아니고. 나무, 고무, 철, 니켈은 대표적인 절연체다. 얘네는 도체니까. 절연체는 부도체라는 건데, 얘네는 도체이기 때문에 아니죠. 2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정 구조를 나타냈다. 고유 반도체이다. 이게 순수 반도체라고도 하고 고유 반도체라고도 해요. 이게 맞는 얘기고요. 전기 전도성이 철보다 좋다. 철이 더 좋고요. 원자과 전자가 4개다. 4개죠. 기억되고 한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수 반도체의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이라고 해요. 순수 반도체에 인이 섞이면 P형 반도체가 된다. 아니에요. 인이 섞이면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전자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순수 반도체에 알루미늄을 섞으면 P형 반도체가 된다. 이거 맞는데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야. 전자가 하나가 모자라. 그 양공이 생겨. 그 포지티브거든요. 포지티브. P형 반도체가 된다. 맞습니다. 기억되고 3번. 옳은 것을 골라라.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 철, 구리, 플라스틱은 아니죠.
전원체는 저항이 매우 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이다. 이거 틀렸죠.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 조건에 의해서 전기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뒤로 3번. 2번이구나. 2번. 그 다음에 절마늄에 비소를 넣었어요. 근데 비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가 남는 그림이지, 그쵸? 이게 자유전자가 있는 거고. 요런 말은 좀 어렵네. 전도띠에 전자가 있어야지 전기가 흐르는 건데, 자유전자가 전도띠에 있는 거여서 이거 틀렸고요. 전기적 특성은 양공이 나타난다. 양공이 아니라 자유전자고, 전자는 비소가 절마늄보다 많다. 많죠? 5개입니다. 5개. 얘는 4개. 원자과 전자가. 답 2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X는 지금 순수 반도체네요. 근데 Y는 지금 전자가 하나가 남네요. 그럼 얘는 N형 반도체고, 얘는 순수 반도체고, 비소는 A로 적당하다. 이거 외울 수밖에 없죠. 인, 비소, 안티모니 이런 거는 N형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겁니다. 부소는 A보다 원자과 전자 1개가 적죠. 얘는 5개니까 지금 현재 5개니까 교소 4개니까 적은 거고요. Y는 자유전자보다 양공수가 많도록 도핑되었다. 자유전자가 많은 거지. 자유전자가 1번 답이고요. 10번에 반도체 소자가 아닌 거. 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 전기 도서는 반도체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뭐 도체지 도체. 물론 절연체도 이제 감싸져 있긴 한데 나머지는 반도체 소자. 3번이고요. 다이오드의 역할은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2번. 이거 아까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설명.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불순물 반도체고, N형 반도체는 규소에 비소를 첨가하여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인, 비소, 안티모니 이런 거를 섞으면 되는데, 트랜지스터 정류작용한다. 정류작용하는 거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정류작용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이랑 스위치 작용합니다. 컴퓨터의 전자제품에 반도체 소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이오드가 사용되기도 한다.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한다. 물질의 자기적 성질이 아니라 이제 전기적 성질을 바꾼 거고, 빛을 내는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발광 다이오드. 니은디귿 5번 답이고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요거 양공이 있죠. 양공. 요 양공이야. 양공이 있으면은 P형 반도체고, 전자 하나 남죠. 이거는 N형 반도체입니다. 가가 P형 반도체고, 나는 자유전자로 인해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소가 좋다. 좋죠. 가에 전압을 걸면 양공이 전자를 이동시켜 전류가 흐르도록 유도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양공의 전자가 채워지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5번. 14번에 순수한 반도체가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가 불순물이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3번 같은데. 3번 3번 맞나요? 4번에 1번이네. 이것도 맞는데 불순물이 있으면 더 잘 흐르긴 하는데 이게 꼭 이거 때문이라고 하긴 어렵다. 하여튼 이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공유결합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말도 맞는 거긴 하지. 요거랑 좀 애매하긴 하네. 그 불순물이 있으면 더 잘 흐르거든요. 어찌됐건 얘가 더 정답에 가깝네. 규칙적으로 다 공유결합에 다 사용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1번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1번 하시면 되고, 해양전지에 사용되는 반도체 전기적 성질은 빛에너지가
오면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성질. 맞습니다. 빛 에너지가 오면 그게 전자가 나와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1번 답이고요.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른다. 이거는 이제 태양전지 말하는 거고. 근데 적외선 감지기. 이것도 해당하지. 적외선도 빛인데, 빛이 오면은 전기가 흐르는 거고요. 요거는 거꾸로입니다. 발광다이오드는 전기가 흐를 때 빛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이거는 전기가 흐를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니은 고르셔야겠습니다. 2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은 LED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방출하는 색이 다릅니다.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LED가 있고요. 전압을 걸어 이것도 어렵네. 액정 분자의 배열을 조절하면 빛을 투과시키거나 투과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거 어렵네. 맞아요. 이거 액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액정. LCD 이렇게 LED구나. LED 아니라 LCD. 텔레비전은 이제 LCD TV라고 하거든요. 이게 액정 TV야, 액정 TV. 액정 분자라는 게 전기를 흘려주면 이렇게 배열이 바뀌면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책에는 안 나왔으니까 좀 어려운 건데 예전 책에는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네. 하여튼 요거 맞고요. 순수한 규소나 절마늄의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한 전류가 잘 흐른다. 이것도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예 흐르지 않는 건 아닌데 나 5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17번에 답이 5번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잘 안 흘러요. 근데 아예 안 흐르는 잘 흐르지 않지만이라 됐구나. 맞네. 잘 흐르지 않지만 그 다음에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 반도체의 이용 사례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빛을 비추면은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 거.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를 흘려줬을 때 빛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 아까랑 똑같은 문제구나, 그쵸? 네. 이거 되는데, 온도 감지기도 원래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적외선. 온도 감지기도 적외선을 이용합니다. 적외선도 빛의 일종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래서 디귿, 리을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디귿, 리을, 여기 있나? 없네. 그럼 이거는 아니네, 그러면은. 레이저 광원 이거 둘 다 디귿밖에 고를 게 없네요. 일단 2번 하시고요. 설명이 있을까 이게? 2번인데 온도 감지기는 작은 온도 변화에도 전기 저항이 크게 변하는 반도체 성질. 그러니까 만약에 적외선 감지기라고 써져 있으면 맞는데 적외선 감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딱 빛이라고 딱 확정하기는 어려운 거구나. 이건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전류 흐르는 성질이 다르다. 이거는 이제 고를 게 지금 2번밖에 없습니다. 보통 적외선 감지기는 이제 빛을 감지하는 게 맞는데 이건 온도 자체를 감지하네요. 답 2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인데 반은 사용자가 얼마나 빨리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요거는 내비게이션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위치 센서가 있는 거고 반은 이런 거로 확인한다. 스마트 기기 화면을 보기 좋게 조절한다. 습도, 밝기 정도 이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압력하고 온도 등 확인한다.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빛의 화면을 보기 좋게. 밝기는 맞는데, 일단 밝기 정도를 구분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여튼 밝기 정도를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5번 고르면 될 것 같은데. 또 확인해 봅시다. 5번, 아니네. 3번이네. 아, 5번 맞아요? 아, 19번 거? 아, 5번이 맞네. 하여튼 밝기 센서가 있는데 그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5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장치. 이거를 제어한다. 컨트롤러, MPU. 얘가 중앙 처리 장치. 얘가 MPU고 얘가 MCU네. 그렇죠? 얘가 뭐 어떤 작동을 제어한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말하는 거고. 중앙 처리 장치. 예전에 CPU라고 했는데 지금 MPU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중앙 처리 장치. 이거 맞고. 나와 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디지털 기기에 이용된다. 뭐 그러긴 하죠. 컴퓨터가 원래 그런 거니까. 나는 나보다 회로 사이의 거리가 길어 신호 전달이 느리다. 나는 가보다 회로 사이의 거리가 길어 신호 전달이 느리다. 뭐랑 관계 있지? 뭐. 일단 책에 나온 거 보면 MPU는 그런 말은 여기 써져 있는 건 없네요. 책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건 없네. 이거는 그냥 여기 해설을 봐야겠네요. 다른 책에 뭐 쓰여져 있는 게 없네.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높은 성능과 복잡한 작업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며 MCU는 저전력 소모와 간단한 제어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적용. 이거는 주로 뭐 이제 뭐 좀 복잡한 거 컴퓨터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 얘는 좀 간단한 거에 쓰이나 봐요. MCU라고 하는 거는. 가와 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디지털 기기에 이용. MPU는 CPU와 메모리, 입출력 포트 등에 별도로 존재하므로 일체형으로 제작된 MCU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호 전달이 느리다. 그렇구나. 이게 CPU 다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군요. 요거 등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일체형으로 제작된 MCU에 비해서 좀 느리다. 뭐 이거는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가 느린 게 아니라 가가 느린 거네요. 가가 느린 거네요. 가가. 3번 이건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다시 문제죠. 네 문제 있는데 네 문제 좀 풀어보고 할게요. 풀어보고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1등급 도전. 그러니까 이런 1등급 도전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내용을 알아도 머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수능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일한 전지와 동일한 전구, PQ 뭐 이런 거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문제도 되게 엄청 길죠. 그거를 결합하여 만든 다이오드 A. 그러니까 얘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결합하여 만든 거야. 회로로 나타낸 것이다. 또는 스위치의 연결에 따라 PQ가 켜지는지 나타낸 것이다. A에 연결했더니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낄다란 게 플러스 극이에요.
이거 마이너스고,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플러스에서부터 전류가 흐르니까. 근데 다이오드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흐르게 한다고 했죠? 근데 A에 연결했더니 P가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켜졌죠? 그러면 어찌됐건 전류는 흐른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원래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서 안 알려주는 건데, 연결이 얘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켜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다이오드 A는 요렇게 전류 흐르게 하는 거는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는 안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지금은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근데 P는 켜졌는데 얘는 Q는 안 켜졌죠. 그럼 얘가 부도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 켜지겠지. 이해하세요? 얘는 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얘를 B로 연결하면은 전류가 전체적으로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안 흘러요. 왜냐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잖아요. 이 다이오드는 이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건데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하잖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P나 Q나 전부 다 안 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다이오드의 특징을 아셔야죠.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A는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걸 한다. 그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흐르게 해주는 거고요. 기억에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X가 돼야 되고 Y가 부도체가 돼야 됩니다. 답은 1번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 풀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머리를 써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자, 그다음에 그런 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 전자가 하나 있죠? 그럼 이건 N형 반도체고, 요거는 양공이 하나 있죠? 그럼 이거는 P형 반도체고, 가가 N형 반도체고, B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다. 맞죠? 지금 하나가 B입니다. 가, 나를 복합적으로 연결한 소자. 이거를 트랜지스터라고 해요.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이 있어요.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이랑 스위치 작용이 있습니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5번 고르셔야 되고요. 네. PNP 트랜지스터나 NPN 트랜지스터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연결한 거고요. 이것도 엄청 길죠, 문제가. 기억에서 디귿은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특징은 스위치 작용한다.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 이거 트랜지스터. 유기물을 이용한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발광 다이오드 LED.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가 그런데 특징은 이거 똑같은 애가 있나? 유기물을 이용한다. OLED만. OLED도 전류가 흐를 때 방출되는 거야. OLED도 빛이 OLED도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2개 있죠? 그게 얘가 니은이 얘라는 거예요. 왜냐면 2개가 돼야 돼. 그러면 X로 쳐져 있는 애가 뭐겠어요?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럼 트랜지스터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스위치 작용한다. 이게 기억이 스위치 작용한다가 되고, 이거는 X고요. 그러면 남은 건 디귿이니까 디귿이고, 디귿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얘가 뭐겠어요? 얘가 OLED. 그 다음에 이거는 LED. 네, 유기물로 이용하는 건 얘는 아니니까 X. 트랜지스터 X. 그래서 A가 X가 되고요. B는 LED가 돼야 되고, 니은은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방출된다.
니은은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도체, 부도체, 반도체인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뭐 도체죠. 스마트 기계 터치 스크린, 손가락 자체 전류를 갑니다. 이런 거는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태양 전지의 외부 충격으로도 보호한다. 이거는 이제 태양 전지는 반도체인데 외부 충격으로 보호하는 이제 이런 보호제는 이제 부도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온도 변화에 의해 휘어지는 바이메탈 소재로 이용되어 전기를 이어주거나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바이메탈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금속은 도체거든요. 도체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다양한 센서에 이용된다. 맞죠? 반도체 센서에 이용되는 거 맞아요. 투명성은 C만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이거는 투명해야 돼. 이거는 얘는 투명해야 돼. 왜냐면 빛이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도체 중에도 투명한 것도 있어요. 거실의 통유리에 이용되어 외부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C만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니고 투명 전극도 있어요. 투명 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명 전극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뭐 ITO라고 해서요. TIO 타이타늄 타이타늄 요런 투명 전극이 있어. 그래서 도체 중에도 투명한 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얇게 만들면은 투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얘만의 성질은 아닙니다. 이건 좀 어렵다. 투명 전극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설에 보면 투명성은 반도체가 가지는 특성으로 터치 스크린 투명 전극에 이용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애도 있다. 잠깐 쉬었다가 중단은 정복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그리고 중단은 정복해보시고 뭐 좀 되어 있는 거 있나요 혹시? 몇 초까지 몇 번까지 되어 있죠? 11번. 그러면 12번부터 15번까지 하고 19번도 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12번부터 15번까지 하시고요. 그럼 19번도 적어보시고 뭐 해봅시다. 자, 요거 먼저 할게요. 12번에 자 물질 A가 규소가 반도체인데 그거보다 전기 전도성이 낮으니까 이거는 부도체고 그거보다 전기가 잘 통하면 전기 전도성이 높으면 도체죠. 도체. 그래서 A는 부도체인데 니켈은 금속이거든요. 금속. 이건 도체고요. B는 반도체보다 잘 흐른다가 맞고요. 물질 내 자유전자 이동에 따라 A와 B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자유전자가 많이 이동하면은 뭐 B고 조금 이동하면은 A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3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가 포함된다는 요거가 여기 이거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전자가 하나 모자라니까 얘가 P형 반도체가 됩니다. P형 반도체. 전자가 남으면 원자과 전자가 5개여서 전자가 남으면 N형 반도체고 전자가 모자라면은 P형 반도체예요. A가 P형 반도체고 둘이 다이오드를 구성합니다. 그 니은으로 적절하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합쳐놓은 게 다이오드야.
그다음에 규소에 비해 원자과 전자가 많은 불순물을 원소로 첨가해 만든다. 이게 맞는 거죠. N형 반도체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니까 디귿으로 적당하죠. 네. 그래서 니은 디귿 보시면 되겠네요.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에 이거는 LED고 휘어지죠? 이거는 OLED인데 LED는 발광 다이오드에 걸어둔 전압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이게 왠지 맞아 보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똑같이 전압은 똑같이 걸어줘도 하나는 빨간색, 이거는 노란색은 좀 의외인데 하여튼 원래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고. 그래서 아무튼 노란색 LED도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록이랑 빨간색을 적절히 섞으면 노란색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길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따라 다른 거. 물질에 따라. 전압은 똑같이 걸어줘요. 똑같이 걸어주는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초록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전류가 흐를 때 물질 자체에서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게 OLED의 특징인데 니은은 맞는 복이에요. 잘 모르잖아 우리는 아직은. 네. 자꾸 읽어보셔야죠. OLED가 나왔으니까 OLED 찾아서 전류가 흐를 때 유기물 자체에서 빛을 방출하는 소자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첨가는 원소에 따라, 원소. 나는 아까 물질이라고 했구나. 하여튼 원소에 따라서 방출하는 색이 다른 거지 전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전압에 따라서 밝기는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색깔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 니은도 맞는 거고요. 예, OLED의 특징. 나와 나는 모두 반도체를 이용한, 이거 다 반도체를 이용한 겁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거예요. 한번 고르셔야 하고. 표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금속이 도체죠. 비금속은 부도체고, 준금속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가가 도체고요. 나는 강화 유리에 이용된 소재다. 유리는 비금속이고 부도체고, 괜찮고요. 이거 터치 스크린에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터치 스크린에 반도체를 이용한다. 그건 답이고요. 자, 반도체와 부도체 중 센서에서 외부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써라. 반도체죠, 반도체. 부도체가 아니라. 부도체는 뭐 전기가 안 통하니까 여기 수많은 부도체가 있는데 그거를 센서로 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좀 읽어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런 특징 이런 데 읽어보시면 반도체는 온도, 습도, 압력 등 다양한 외부 변화에 의해, 그러니까 온도를 감지하거나 습도를 감지하거나 압력을 감지하는 거죠. 이거에 의해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에 쓰인다. 센서에 들어가 있죠, 센서. 그래서 이걸 쓰면 되죠. 온도, 습도, 압력 등 다양한 외부 변화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일단 쓰고, 온도, 압력, 습도 등 외부 변화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특성 때문이다. 그 전기가 어쩔 때 잘 통하고 어쩔 때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수능 맛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니네가 아직 이걸로 수능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비슷한 문제 유형이 뭐 24년 6월 모의 평가에 나왔다. 뭐 이런 거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물론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사실은 수능 문제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2점 문제 이런 거는 쉬워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보십시오. 자, 이것부터 해볼게요. 자,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온 결합을 해서 요런 모형이야. 잘 들으세요. 근데 원래는 A라고 하는 원자는 두 개가 떨어져서 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A는 전자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전자 두 개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얘는 원래 B는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원래 B는 두 개가 원래는 없었던 거야. 이해하십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전자 하나가 떨어져서 얘가 된 거니까 원래는 하나가 있었던 거고요. 원래는 하나 붙어서 얘가 된 거니까 원래는 하나 없었어. 그래서 A에서 D는 2주기 원소는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A는 3주기 원소야. 하나, 둘, 셋. 껍질이 3개잖아. 하나, 둘, 셋. 3주기 원소고 A는 B는 이게 없어도 껍질 수가 변하는 건 아니죠. 두 개죠. 그대로. 그래서 얘는 2주기고 마찬가지 얘는 C는 3주기 원소고 D는 하나 없어도 2주기죠. 똑같이 2주기 원소입니다. 그래서 2주기 원소가 두 개가 되는 게 맞고 금속이 전자가 떨어져서 양이온 되는 거예요. 비금속 원소가 아니라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은 전자 떨어지고 양이온 되고 비금속은 전자가 붙어서 음이온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서 BD2라는 애가 B는 그래서 얘가 방금 뭐라고? 비금속 원소라고. 비금속. 얘도 뭐지? 비금속 원소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금속 결합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얘는 비금속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 물질이 되는 거예요. 1번인데 그러니까 B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개가 원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원자과 전자 7개예요. 7개면은 플로린인데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8개가 돼야 되거든. 이렇게 공유 결합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 그려보세요. 이렇게. B랑 D는 둘 다 비금속 원소이고 B랑 D가 공유 결합을 해서 연결된 거예요. 산소에 플로린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하는 거다. 자꾸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야지 이해가 갑니다. 어떤 식으로 공유 결합하는지. 그려보시고. 모른다고 안 하지 마시고 몰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해보다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니까. 안 틀렸다 모른다 이거 말지 뭘 하세요. 뭐. 그림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따라서 하셔야 돼요.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두 개가 원래는 있었던 애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개 원래 있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 둘 셋 3주기라고 하는 걸 알게 돼. 따라서 하는 거예요. XW에서 Z까지인데 XY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X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죠. 얘는 이온화가 되면 이제 뭐 X 플러스 1까 이렇게 될 거고 Z는 전자가 하나 붙으면 8개 되잖아요. 그럼 얘는 Z 마이너스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물에 녹으면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Z2W는
얘를 보시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붙으면은, 근데 또, 얘 봐봐. 얘도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이야. 아까 위에 그렸던 거랑 똑같은 애야, 지금. 뭐 이건 염소긴 한데. 그러니까 얘도 비금속, 얘도 비금속이야. 이해해요? 요거 전자 하나가 들어가야지 8개 되는 애잖아요. 2개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공유결합이에요. 둘 다 비금속이야. 이거는 산소에 염소 2개 붙는 건데, 이거는 공유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W와 Y는 3대2의 결합으로 안정한 화합물이 형성된다라고 해. W는 비금속원소고, Y는 하나, 2개만 떨어지면 되죠. 그쵸?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Y2, 이가 마이너스 Y 이가 플러스 되는 애죠. 왜? 3개구나. 하나를 못 봤다. 그러면 얘는 알루미늄이네. 3가 플러스 되는 애네. 얘는 금속이니까 둘이 이온 결합해야 되는데 얘는 전자 2개 붙으니까 얘는 이가 마이너스 돼야 돼. 그래서 이거랑 전하량이 맞으려면 얘가 3대2로 결합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얘가 2가 마이너스고 얘가 3가 플러스니까 곱하기 하면 플러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3대2로 결합한다가 맞죠. 기억 디귿 한번 그 다음에 DNA의 X에 대한 자료이다.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은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아데닌과 구안인 타이민 중에 하나다. C는 사이토신이다. C가 사이토신이면 얘는 GC 짝이니까 구안인이죠. 그 다음에 1에서 1이 어딨나? 1 여기구나. 1에서 구안인과 아데닌은 아데닌이 2배 더 많대요. 아데닌이 2배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잘 봐. 이거는 엄청 어렵네. 요 모양 보여, 모양, 요 모양? 요 모양이 이 2개면은 구안인일 수 있는데, 지금 구안인이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게 얘가 하나, 둘, 셋이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1대2, 얘가 1대2면 되겠죠? 아데닌이 2개고 구안인이 1개다 이런 소리죠? 이해하세요? 2가 나오려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모양이 2개야, 2개, 요 2개. 2개. 그러면은 얘가 1대1밖에 안 돼, 1대1. 1대1이어서 1인 거야. 2대2여서 1인이 아니라. 얘가 구안인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겠어요? 아데닌이죠, 아데닌. G 대 A가 1대1이잖아요, 그쵸? 얘가 AT니까 이거 T죠? 그쵸? 그것까지 알면 되죠. 수소결합도 알아야 되나? 봐봐. 여기 수소결합도 있잖아.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네. 이거 생투네. 자, 여기 봐봐요. 수소결합이, GC 수소결합은 3개야, 3개. 하나, 둘, 셋. 근데 여기는 2개죠. 그러면 이거는 AT라는 거야, AT. GC는 수소결합이 3개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A고 얘가 T인 거고요. 그러면 얘 A고, 아데닌 2개, 구안인 하나여야 되니까, 여기가 T고, 둘 중에 뭔지는 알 수 있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아데닌인 건 했고, 2에서, 요 반대편에 구안인이 1개 있으니까, 아데닌이 2개 있으니까 요쪽에는 타이민이 2개 있어야 됩니다. 요쪽에 타이민이 2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T가 여기 타이민이 2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데닌이라고 칠게 그냥. 그럼 여기 타이민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G가 돼야 되고 나머지 여기는 C가 돼야 돼. 그러면 A 하나에 T가 두 개. 그럼 이거 맞는 거죠. 이해하세요? 요건 순서 바뀔 수 있어요. AT랑 요 GC는. 그 다음에 X에서 염기간의 수소결합은 총 13개다. 아, 이런 게 어렵네. GC는 수소결합이 3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AT는 2개 있어요. 2개. 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개. 그거는 어렵다. 3번 고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림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부도체 또는 도체래요. A, B는 A를 이용해서 실험 장치를 했다. 전류 측정했다. 근데 다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A가 도체인 거죠. A가 도체. B로 바꿨다. 그럼 이게 부도체죠. 그러면 측정이 안 돼야 되죠. 안 됐네요. A가 도체고 전기 전도성은 A가 더 높은 거고 디귿에 B는 태양 전지 강화유리 사용되는 소재. 부도체가 강화유리야. 유리는 부도체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5번 답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뭐 다음 달은 나기하기는 그렇고 요거 좀 해볼게요. 요거 그냥 비금속 원소를 3가지 찾아라. 자, 한번 해보세요. 시간 줄게.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가로, 세로, 대각선 글자 연결해서 단어를 찾는다. 자,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비금속 원소 3가지 찾아라.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원소의 배열한 표를 가리키는 말. 주기율표네. 일단 답 쓰고 알칼리 금속 3가지 찾아라.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리튬, 나트륨, 칼륨. 특정, 이거는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고, 에너지 준. 배설제 성분, 이온 결합 물질 찾아가라. 이건 염화칼슘이긴 한데, 배설제 염화칼슘. 단백질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 핵산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DNA 염기 4가지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한글로 해야 되니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거는 이제 뭐 찾아서 해보시고요. 한번씩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뭐 비금속 찾으라고 돼 있으니까 뭐 있나요? 수소 있네. 수소. 여기 탄소도 있네. 탄소. 이렇게 찾으세요. 돼. 그다음에 있나? 나트륨 뭐 이런 거. 나트륨은 이런 거는 이제 그 알칼리 금속 찾으라고 있었죠? 한 번에. 이거 1번 답이 1번 답이고. 어디 있나요? 예, 주기율표 있네. 주기율표는 4번, 아니다. 2번 답이네, 2번 답. 염화칼슘 어디 있나요? 염화칼슘이 있네, 이렇게. 염화칼슘은 제설제 주성분 5번 답이고요. 구아닌 여기 있네. 구아닌은 DNA 염기 4가지 8번 답이고요. 리튬 어디 있나요? 네? 요거에서 왼쪽 여기 리튬 3번 답이죠. 밑에 또 있나?
밑에도 또 있구나. 에너지 준위는 밑에 있네요. 네. 에너지 준위 여기 4번 답. 아데닌 여기 있네. 8번 답. 그 다음에 칼륨이 여기 있구나. 칼륨 3번 답. 아 이거 이게 제일 어렵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7번 단 핵산 기본 단위. 그러면 타이민이 맨 위에 있네. 타이민은 DNA의 염기. 사이토신 여기 있구나. 사이토신 8번 답. 질소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건 1번 답. 다 했죠? 아미노산 안 했구나. 아미노산이 여기 6번 답. 그러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숙제로 좀 내줬어요. 이것 좀 요거 이제 30문제인데 이제 전체적인 단원이고요. 요거 끝나면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는 물리 시스템만 좀 어려워요. 역학적 시스템. 다른 건 괜찮습니다. 갑시다. 수고했어요.